공자는 제자들에게 군자가 되라고 가르쳤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마친 뒤에 취업 진로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위정편 18장을 보겠습니다. 자장 학 간록 자왈 다문 궐의 신언 기여 즉 과우. 자장이 공자에게 녹을 구하는 법을 배우려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되 의심나는 것은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적어진다. 다견 궐태 신행 기여 즉 과회. 많이 보되 위태로운 것은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행하면 후회가 적어진다. 언과우 행과회 녹제 기중의.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녹이 바로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실질적인 취업 상담을 해왔을 때 공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화를 지금 읽었는데요. 자장의 이름은 전손사, 공자보다 48세 연하의 어린 제자였고 자하 자유와 함께 공자 말년에 학단을 이끌었던 제자입니다. 공자 70세 때 22살이었던 자장이 빨리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인데요. 자장이 질문한 간록은 녹을 구한다는 뜻으로 녹은 벼슬살이의 대가로 받는 월급을 의미하죠. 보통 나라에 녹을 먹는다고 얘기할 때 그 녹인데요. 자장의 질문이 안연편에도 나오는데 자장이 선비가 어떻게 해야 통달했다고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네가 생각하는 통달은 무엇이냐? 나라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고 가문 안에서도 소문이 나는 것이죠. 이런 자장의 말에 공자는 이 녀석아, 그것은 유명해지는 것이지 통달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질문의 내용들로 봐서 자장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에 관심이 많았던 매우 현실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장은 논어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리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공자의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는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요. 위령공편에 보면 자장이 공자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거기에 적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장은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간록을 물었는데 공자는 전혀 다른 맥락의 답변을 했죠. 다문 궐의 많이 듣되 의심나는 것은 빼버려라. 다견 궐태 많이 보되 위태로운 것은 빼버려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먼저 다문하고 다견해라. 문견, 견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듣되 궐의 의심나는 것은 빼라는 것은 여기서 궐은 담장이 쳐진 대궐의 모양을 말하는데 괄호 안에 넣어라. 서양 철학에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 중지, 판단 보류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즉 많이 듣고 보되 의심나거나 위태로운 것은 일단 궐해라. 괄호 안에 가둬놓고 판단을 중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는 문견, 듣고 보는 것이 주된 학의 방법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듣더라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판단을 보류한 채 말하고 행동하면 후회가 적어지겠죠. 특히 녹을 먹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언과우, 행과회, 녹제, 기중의.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녹이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월급인 녹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지금도 정치인과 공무원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파면됐던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파면 취소 처분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최고위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위태로운 말을 괄호 안에 넣지 못하고 기자들 앞에서 내뱉었다가 그 녹을 잃을 뻔한 상황까지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유교의 고전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최소한 유가의 백성과는 민중을 개돼지처럼 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자도 그랬지만 맹자에 가면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과 나란히 올려놓는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침 이 장이 위정편이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백성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다뤄지는 위정편을 흥미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